앉아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세 분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영화는 어떻게 잘 보셨나요? 네. 오랜만에 보는 아주 묵직하고 비극적인 이야기라서 마음들이 조금 쓸쓸한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관객과에 대한 또 즐겁게 이야기 나누는 자리가 될 테니까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따가 관객분들 궁금해하시는 것들 질문을 받고 또 영화 소감도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할 텐데 그때 용기 내서 손들어 주신 관객분들께는 감독님과 배우님들 사인 포스터도 선물로 드릴 테니까 질문들, 소감들 잘 챙겨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감독님도 먼저 관객분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천국은 없다 연출한 손승입니다. 항상 아시긴 하지만 불금에 저녁 황금적인 시간대에 여기까지 오는데 영화 보러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영화가 사실 또 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다소 소박한 면도 있고 거시면도 좀 많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제 말투처럼 이제 부산 경남 지방에 계신 분들은 영화를 좀 잘 이해하면서 보실 수 있는데 그 외 지역 분들은 외국 영화 보는 느낌이 좀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질문하시는 시간들이 좀 있으시니까 궁금했던 장면이라든지 대사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으면 질문 많이 주시면 저랑 배우분들께서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호 감독님 10년 만에 또 영화를 만드셔서 관객분들 만나는 자리라서 떨리실 텐데 여러분들 홍성호 감독님께도 따뜻한 눈빛 많이 보내주시면은 굉장히 긴장하지 않고 많은 이야기들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또 박정표 배우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화 천국은 없다 해서 1도, 2도 둘 다 했던 박정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보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드시죠? 바로 넘어가네. 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귀한 발걸음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왕에 이렇게 된 거 많이 모자라고 아쉬운 부분들은 바로 까먹어 주시고 널리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바로 죽지 않고 좀 살아남아서 한 분에게라도 좀 더 보여드리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과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누구보다 고생을 많이 한 것은 박정표 배우님이 아닐까 싶고요. 박정표 배우님만큼이나 영화 속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던 우리 이호원 배우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식 역할 연기한 이호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불금에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작년 부천 영화제에서 간단하게 지휘한 거 이후로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앉아서 지휘하는 게 처음이어서 굉장히 좀 낯설고 그런데 오늘 정말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거기에 이제 생각나시는 질문들 해주시면 열심히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아마 이호원 배우님의 오랜 팬분들 자리 함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배우님이랑 이렇게 가까운 자리에서 영화 이야기 길게 나누는 것도 특별한 추억이 되실 것 같아요. 너무 소장만 하지 마시고 여기저기 서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힘들었다고 말씀들을 하실 수밖에 없는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아주 묵직한 고전 비극과도 같은 영화인데요. 이야기 나누시고 나서 집에 돌아가신 길에 이 영화 속에서 감독님이 촘촘히 심어놓았던 어떤 메시지들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좀 다시 좀 상기되는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영화가 무겁고 힘든 만큼 또 깊이 좀 남는 영화니까는 찬찬히 이 영화를 추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수영 감독님 영도라는 작품 20년 전에 홍인호 배우님과 이상민 배우님 주연으로 만들어졌었고 또 10년 만에 또 영도를 배경으로 한 천국은 없다를 만드셨습니다. 이 영화 시작점이 어디였는지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시작점은 제가 베이스가 부산 말투가
부산 베이스고 영도라는 성에서 제가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어떤 그뭐 고독감이라든지 우울함 그리고 이제 뭐타 지방에서 오셨을 때 보이는 그 맑은 어떤 관광지가 아닌 그 지역민들이 살고 있는 그 영도만의 또 말할 수 없는 정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정서들을 늘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배우분들은 죄송하긴 하지만 좀 밝고 즐겁고 재미난 영화들로 이렇게 배우분들 보셨으면 보시는 관객들도 더 즐겁게 좀 이렇게 더 많은 좋은 기억들을 남기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우울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정서들이 좀 있다 보니까 시나리오를 항상 쓸 때 그 안에서 어떻게 좀 사람들 사는 사이의 이야기들을 좀 만들어갈까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영도 때도 사실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장르의 어떤 소재를 좀 고민 많이 해서 가져왔듯이 이번에는 이제 쌍둥이 형제라는 또 저 나름은 또 유니크하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형제들 간의 이제 가족 이야기로 이야기를 좀 시작해서 영도 안에서 또 이렇게 풀어가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요새 또 잘 아시다시피 쌍둥이 얘기가 대세잖아요. 네, 드라마에 이지랑 미래가 있으면 영화에는 또 1도랑 2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영화도 드라마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쌍둥이 이야기도 많이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배우님이 영화 속 모습과는 다르게 너무 깔끔하고 반짝반짝 비치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보시는데 마음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영화 현장은 짐작하건대 너무 힘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시나리오도 물론 좋았겠지만 읽는데도 쉽지 않은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읽었을 것 같거든요. 박정태 배우님과 이효원 배우님 처음 감독님께 이 작품 이야기 전달받으시고 읽으신 다음에 어떤 생각들 하셨는지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호원 배우님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제가 배우로서 목표라고 해야 되나? 가고자 하는 길이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매번 작품마다 다른 캐릭터, 다른 연기를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꿈이 있거든요. 그렇게 제가 어떤 작품에서 저 이호원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작품 속 그 캐릭터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항상 있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볼 때 그런 배우분들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 연기를 하는 거니까 100% 다른 사람이 된다라는 거는 거짓말이지만 어찌됐건 보는 관객분들로 하여금 그런 환상을 심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와서 이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지금까지 못 보여드렸던 새로운 연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신나서 하겠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1도와 2도는 만나지 못하는 형제고 2도와 우식은 형제보다도 형제 같은 사이이기도 해서 이 영화 속에는 두 가지 형제 이야기가 또 교차되어서 보여지는 것 같은데 그 측면에서 우식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했고 호원 배우님이 말씀하셨던 변신을 정말 신나서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영화 속에 노란 머리랑 노란 눈썹도 너무 새롭고 잘 어울리지만 확실히 호원 배우님은 검은 머리와 검은 눈썹이 퍼스널 컬러라는 거를 오늘 보시는 분들 다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박정표 배우님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감독님이 처음 시나리오를 주고 연락을 주셨을 때 저는 그 영도를 찍은 그 배우 친구랑도 동기고 학교도 같이 다녔고 하다가 이제 오랜 시간 지나서 이제 나이를 조금 먹어가면서 또 영화를 찍는다는데 이제 영도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영도 1도, 2도 이렇게 좀 시리즈처럼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본인이 본인을 오마주하는 뭐 약간 그런 그게 있는데 그래서 너무 반가웠고 언제 또 이럴 수 있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주로 이제 촬영을 하면 조연을 했지 주인공을 안 시켜줍니다. 근데 이제 감독님 주연을 시켜주셨고 또 언제 이럴 수 있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면서 반갑게 촬영을 임했는데 역시나 좀 뭐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다시는 제가 배우 생활을 하고 수명이 닿을 때까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되게 소중한 기억이었고
그 친구도 그거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좀 배우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나이 차이가 꽤 있거든요 실제로는. 근데 이제 이 역에 푹 빠져가지고 나중에 실제로 있을 때도 뭐 반말을 포함한 각종 그 실제로 친동생이 생긴 것처럼 이렇게 지내가지고 본인은 괴로웠겠지만 저는 즐거웠던 기억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 여쭤보고 싶은 게 1인 2역에 대한 부담은 없으셨는지 현장에서 또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도 궁금해요. 그 부담을 일단은 계속 가지다 보면 촬영을 못할 것 같아서 부담을 떨쳐내고 최대한 생각 없이 뭐 이 역은 내가 맡은 역, 이 역은 또 다른 작품에서 내가 맡은 역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영화에서 하다 보니까 자 뒤집읍시다 그러잖아요. 저 다 찍고 제 등 뒤로 카메라가 왔는데 또 저는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 옷을 갈아입고 제가 금방 한 짓이 기억이 나야 그에 대한 제가 리액션을 하는데 제가 금방 그 짓을 한 게 방금 했는데도 다 날아가더라고요. 그게 조금 힘들었고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웠습니다 하면서. 예. 그럼 이 질문을 또 덧붙여서 호원 배우님께도 드리고 싶은데 1인 2역을 하는 배우님과 함께하는 호흡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신기했어요. 저는 1인 2역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지금 이 최근에 이 영화를 보면서도 너무 궁금했고 같이 촬영을 했지만 연기는 어찌됐건 리액션이니까 상대방이 하는 거를 잘 보고 듣고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건데 혼자서 이제 그냥 이제 몸 대역해주는 분한테 혼자 연기를 다 하시고 또 바꿔서 혼자 또 그거를 기억해놓고 연기를 했는데 화면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생각을 했고 촬영할 때 너무 욕을 했나? 이런 대단한 형님인데 너무 이제 메소드 연기를 하려고 제가 염색한 걸 핑계로 너무 욕설을 단발하지 않았나. 손찌검도 저게 사실 디렉팅이 아니거든요. 그냥 때린 거예요. 초반에 제가 숟가락으로 눈이 이렇게 되기 전에 제가 이렇게 뺨을 때리는 장면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갑자기 하고 싶어서 카메라 감독님한테만 이게 담겨야 되니까 나한테 얘기해 지금 리얼한 반응을 제가 감독도 아닌데 리얼한 반응을 담고 싶어서 카메라 감독님한테만 때릴 건데 잘 잡아주세요. 때렸거든요. 그리고 컷하고 이제 형이 처음 하신 말씀이 임마랑 나랑 11살 차이 난다 이렇게 스태프분들한테 아주 그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몇 살 차이 나지 이런 생각조차도 안 해봤는데 맞고 나니까 살짝 생각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덕분에 아주 생생한 장면을 만날 수 있었어서 정표 배우님께도 호원 배우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원 배우님 만약에 이런 1인 2역을 해야 되는 역할을 들어온다면 하시겠어요? 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걸 계속 하고 싶기 때문에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잘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상상이 잘 안 돼요. 이렇게 혼자서 그렇게 주고받고 한다라는 게 어떤 느낌이셨어요? 어떠셨어요? 저희끼리 질문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게 여담인데 아까 그 그러니까 물론 등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상대역이 필요하니까 제 액션에 이제 리액션을 하는 거긴 하지만 그 대역 하시는 분이 학생인데 나중에 후반으로 가면서 저하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또 진지하게 해야 되니까 제 대사를 몽땅 다 외워서 나중에 연기를 저보다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은 얘를 내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 되고 신선한 것도 경험이었습니다. 예.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친구가 훨씬 잘했을 때도 많았다는 생각도 하고 예. 혹시 나중에 호원 배우님한테 그런 역할 들어오시면 정표 배우님이 또 도움을 주시지 않을까? 글쎄요. 술은 그렇겠지만 저 혼자 연습하는 거 좋아해서 그럴 줄 알았어요. 예. 사실 정말 천국은 없다는 배우들의 연기 보는 재미가 큰 영화잖아요. 전작이었던 영도에서도 태인호 배우님, 이상희 배우님,
정말 아주 좋은 연기로 관객들한테 오래오래 매력이 남아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손승훈 감독님께서 정말 연기 연출을 잘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분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 중에 어떻게 이 두 분의 조합을 생각해 계셨는지 현장에서 또 연기 연출하시면서 감독께서 제일 많이 신경 썼던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두 분 이렇게 티키타카 하신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현장에서도 그렇고 뭐 다른 상황에서도 그렇고 사실 두 분 성격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우리 곽정규 배우님이 제가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님이시지만 현장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는 또 리더 같은 역할을 잘해주셨고 홍 배우님도 이제 거기에 이제 처음 보는 이제 뭐 선배님이고 배우분이고 한데 자신의 역할에 그 영화 안에서나 현실 밖에서나 똑같이 계속 유지하시려고 텐션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계속 영화 안에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어떤 연출의 방향이라든지 연기 대본만 제시해주면 사실은 뭐 자판기처럼 그냥 그 분위기를 그 전날 두 분이서 같이 만나서 숙소에서 술도 제가 드시지 말라 그러면 드시고 그렇게 이제 아침까지 자연스럽게 그걸 유지하셔가지고 현장 나와서 그냥 그 현장에 맞게 또 상황에 맞게 또 제가 요청하는 부분들에 맞게 잘 너무 잘해주시다 보니까 제가 이제 편집하는 데 있어가지고 고민했던 게 다른 부분들을 좀 고민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쓰고 싶은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거를 다 쓸 수가 없고 그래도 고르고 고른 게 사실 이제 지금 이제 관객분들 보시는 이제 그런 장면이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주셨던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두 분의 연기도 연기고 두 분의 연기가 담긴 영도라는 공간까지 합쳐져서 진짜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영화잖아요. 그만큼 감독님 영도에 대한 이해도도 높으시고 또 배우님들도 그 공간 안에서 좀 편한 관계 속에서 캐릭터랑 좀 많이 합치될 수 있는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세 분께 다 영도라는 공간이 지금 어떻게 남아 있으신지 특히 두 분은 영화 촬영하고 나서는 좀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배우님부터. 저는 부산 출신이고 부산에서 대학교까지 다니고 이제 서울로 오고 활동을 하러 올라왔는데 부산에 살았지만 저는 서면 출신이고 이래가지고 광안리 뭐 해운대 이쪽은 많이 갔는데 영도 쪽은 갈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태종 때 뭐 영도 이거 뭐 아주 정말 구석구석 신물나게 정말 촬영하면서 구석구석을 다녔는데 이거 외국 사람들이 보면 되게 신기해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경치를 촬영하면서 연기하면서도 경치를 구경하게 된 정도로 영도는 좋았고 뭐 이건 영도하고는 관련 없는 얘기지만 영도에 뭐 촬영이 연예인들이 와가지고 뭐 배우들이 와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장비를 펼쳐놓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시민분들이 와서 저한테 영화 이거 누가 나오냐고 이제 뭐 제가 나옵니다라고. 영도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친할머니 고향이 영도여서 얘기는 많이 들었었고 항상 궁금했던 어떤 신비의 섬 같은 존재였는데 이제 영도에서 아예 호텔을 잡아주시고 거기에 묵으면서 촬영을 해서 뭐 쉬는 날에도 영도 구석구석 다니면서 좋은 경험을 많이 했고요. 그 잡아주신 호텔 옥상에 수영장이 있었어서 제가 매일 가서 혼자 수영을 하곤 했었거든요. 그게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불행했던 기억은 매일 밤마다 형 방에 불려가서 맥주를 마시는데 판단은 보시는 분들이 해주시죠. 불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오시면 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그 영화 마블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계속 이렇게 똑같은 얘기로 돌아가서 근데 이제 그 극중 케미를 위해서 이제 열심히 듣고 있었던 불행한 기억이 납니다. 네, 빠르게 감독님 이야기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두 분 근데 좋은 사이신 거죠? 지금 사이 좋으신 거죠? 네. 괜찮으시면 뭐 같이 하트라도 하나 만들어 보실 수 있으세요? 좋은 사이라는 거 확인하셨습니다. 영도에 대한 기억을 물어봤는데 불려갔던 감사합니다. 감독님. 네, 뭐 저는 이제 뭐 지금도 영도 살고 있으니까 뭐 영도에 대한 다른 뭐 특별한 말씀 드리는 것보다는 다음 혹시 제가 영화를 더 하게 기회가 있다면 이제 장소를 영도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산 쪽으로 좀 옮겨볼까 싶어가지고 그 관련된 이야기로 지금 고민하고 있고
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또 열심히 하고 준비된다면 또 좋은 배우님과 같이 또 다음 작품 또 해보고 싶은 욕망이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 관객분들이랑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이나 소감을 청문업자 팀에게 전해주신 분들께는 사인 포스터, 감독님과 배우님의 사인이 들어있는 사인 포스터를 선물로 드릴 건데 손에 들어주시면 저희가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저 무슨 뭐가를 이렇게 출력해 오셨는데 먼저 저희가 기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져오셨는지도 저희한테 좀 알려주세요. 아, 예, 나중에 배우들 다 만들어놨어요. 박정표 배우님, 감사합니다. 뭐 연기는 연기고 워낙 또 재밌게 또 잘 또 했기 때문에 제가 이 포스터를 보면서 다른 포스터하고 좀 특이해가지고 이 포스터가 일단 유리로 파편 깨진 것처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박정도 배우가 또 1인 2역, 1등 2역 맡으면서 서로 상반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밑에 또 이원 배우하고 또 정민식 배우는 또 표정이 또 묘한 표정을 또 짓고 있는 이것만 보더라도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를 좀 많이 좀 느끼는 그런 느낌이 오는데 이 포스터를 감독님께서 직접 만드신지 아니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만드는지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이 너무 좋은 질문 좀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저희 이 영화를 지금 이 자리까지 좀 만들어주신 이제 NK 콘텐츠 이현 이사님이랑 그다음에 우리 매급사 이제 그 마케팅 홍보해주시는 직원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제 의견은 뭐 방금 말씀하신 것 좀 다 좋다는 거였고 이제 경험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 영화를 잘 이해하시고 또 회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이 영화가 좀 더 관객들한테 보셨을 때 좀 더 설명이 잘 된지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 홍보해 주시고 배급해 주시는 분들께서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관객분 계시면 이번 이쪽에 가까운 데 먼저 가고 뒤쪽에도 한번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영화를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데 천국은 없다로 영화를 보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유쾌하지 않은 분위기였지만 네,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남 출신이어서 배우분들 사투리 연기하는 걸 들어봤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원 배우님은 부산 출신인 걸 알고 계시지만 역시 다른 분들도 부산에서 오셨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3분의 1 정도는 무서워서 시선을 좀 회피했던 것 같아요. 네. 궁금한 거는 박정표 배우님이 1인 2역을 해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같은 사람이 연기했지만 진짜 쌍둥이가 연기한 것처럼 굉장히 다른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도랑 2도에 뭔가 각각 생각하신 콘셉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거를 생각하고 연기하셨는지. 그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제 부산 출신이라 사투리를 잘하는 건 저는 자랑이 아닙니다. 연기를 좀 잘해야 되지. 그럼 미국인한테 영어 잘한다고 칭찬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투리를 잘하는 감사하지만 칭찬은 아니고 근데 제가 사투리로 연기를 하다 보니까 이도가 오히려 약간 원래 저 평소에 제 모습하고 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고 1도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화 안에서는 거의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전사가 어떤 그 사람의 역사는 거의 안 나오는데 저 나름대로 만들었던 그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인물을 제가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인물이고 예 그래서 저랑은 거리가 좀 많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표현하는데 힘이 들었다면 힘이 들었고 그렇게 구분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대답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정표 배우님 그 전사 조금 궁금한데 1도 전사 어떻게 만드셨는지 조금만 나눠주시죠 이야기를. 그건 근데 관객분들 몫이기도 한데 뭐 감독님하고 의논을 하고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온갖 돈이 되는 그 어떤 추잡한 짓들을 외국에 가서 다 하고 살지 않았나. 그리고 극 중에 나오지만 어릴 때부터 이제 약간 돈이 필요할 때마다 가서
협박 아닌 협박을 해서 돈을 이렇게 되고 또 본의 아니게지만 의도치는 않았지만 아빠와 엄마도 이렇게 잃게 되고 막 이런 어떤 상황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어쩔 수 없이 악에 물든 인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인도네시아에서 본인이 하고 싶진 않았지만 온갖 살인과 뭐 살인 청구와 뭐 마약과 뭐 어떤 인신매매와 이런 것들에 연루가 돼서 뭐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만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인류애가 아예 사라진 채로 어떻게든 뭐 죽기는 싫으니까 살고는 싶어하고 뭐 이런 인물로 그냥 저 혼자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 악의 제왕이었네요. 예, 설명이 조금 필요한 게 이제 맞습니다. 그런 게 맞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좀 더 요약을 하자면 살고 싶어서 다시 이제 자기가 인도네시아에 원창에 갔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남아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사실 동생을 좀 만나고 싶지 않았을까. 이제 근데 그 만나려는 과정들이 순탄치 않았고 또 이제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동생과의 이제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지점을 운명처럼 이제 가지고 있는 캐릭터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도네시아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힘들게 살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살기 위해서 다시 한국에 돌아오기 위해서 좀 힘들게 살지 않았던 산 인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들 보셔도 아시겠지만 일도가 딱 입을 열었을 때 다른 사람이라는 느낌을 확 주는 연기를 보여주잖아요. 아마 그게 박정표 배우님이 갈고 닦은 기기가 아니었을까 싶고 오원 배우님 혹시 우식의 전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우식은 뭐하고 살다가 이도를 만났을까요? 저는 전사를 만드는데 좀 진심이어서 모르겠어요. 조금 품이 많이 드는 방식으로 조금 준비를 하는데 근데 뭐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떤 유년 시절을 보냈고 어떤 뭐 청소년기를 보냈고 뭐 그런 것들을 정말 쓸데없는 것까지 디테일하게 많이 혼자 상상했던 것 같고 또 그 이도랑 우식의 집에 미리 부산에 일찍 내려가서 그 집에 며칠씩 매일 가서 이제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둘이서 어떻게 지냈을까 뭐 그런 것들 정말 뭐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많은 분량의 혼자 그런 이야기를 많이 상상하고 만들어내고 네, 그런 것들이 사실 뭐 관객분들은 사실은 들을 수 없고 보일 수 없지만 이런 단편적인 모습들이 나올 때 조금 더 몰입이 되려면 제가 몰입을 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셔서 그런지 우식이 누워있는 장면 너무 자기 집처럼 누워있어가지고 생각이 나네요. 네, 또 다른 관객분 질문도 받은 뒤쪽에 한번 가볼게요. 저 뒤쪽에 모자 쓰신 관객분인데 손이 계속 들어주셨어가지고 사인 포스터는 조금 있나요 아직? 네, 알겠습니다. 저희 더 많은 분들한테 질문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질문 한 가지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영화에서 누가 용감할까 묻고서 주사기가 나오는데 그 주사기가 뜻하는 게 뭔지 좀 궁금합니다. 용감하다는 거는 이제 뭐 주인공을 이제 비웃는 이제 그 삼촌의 특유의 어떤 뭐 대사의 유행어가 아닌 뭐 그런 대사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그 약물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이 어떻게 인도네시아까지 자기도 모르게 흘러가게 되었을까라는 걸 설명해주기 위해서 사실 이제 뭐 반항도 하고 아마 버텨야 됐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당시는 어린 중학생이었으니까 그 성인들이 이제 그 삼촌의 부하들이 그 일도라는 어린 아이를 약물로 사실은 이제 잠들게 해서 깨어나려 그러면 또 약물을 깨어나려 그러면 약물을 그 과정들을 반복해서 자다 깨다 하니까 일어나니까 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어떤 병원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일어나서 그때 사실은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뭐 어떻게 보면 좀 힘든 얘기지만 어려운 장기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을 또 위기를 극복하고 거기서 또 살아남아서 이제 한국 돌아왔다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사실은 이제 뭐 저희가 제작비도 받고 했으면 시나리오상에서는 인도네시아 한번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갔다가 못 돌아올 것 같아가지고 이제 사실은 그 약물로 하나로 이제 좀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이 좀 궁금해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감독님의 상세한
답변이 충분한 답을 주셨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분은 오늘 이쪽 중간에 계신 분한테 한번 드릴게요. 아래쪽에. 거기 들고 밑으로 내려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영화의 오프닝이랑 엔딩 장면에서 장면 앵글이 뒤집혀서 나오고 그리고 360도 전환이 됐는데 혹시 이게 연출적으로 또 다른 뜻하는 의도가 있으신 건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저희 영화가 원래 원제가 천국이었습니다. 천국이었고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이제 개봉하는 데는 이제 천국은 없다로 이제 바뀌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영화 제목이 사실은 이제 북중에 주인공이 이제 뒤쪽에서 얘기를 하자면 천국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이 종교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사실 천국이나 천국은 없다나 저에게는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어떤 천국을 가기 위해서 막 어떤 애쓴다기보다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이 순간 서로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정말 열심히 즐겁게 잘 살면 지금 이 순간이 사실은 천국이다. 따로 천국을 찾지 말라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상과 하늘이 이제 뒤바뀌는 게 사실은 이제 어디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영화 안에서는 같은 거다. 뭐 하늘에 있는 거나 지상에 있는 거나 우리한테는 지금 살고 있는 이 1도 2도와 우시리한테는 천국 같은 세상이다라는 의미를 좀 주고 싶었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제 비주얼적으로 영화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좀 관객들한테 좀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다른 영화에는 잘 안 나왔던 장면들도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의미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아이디어가 그럼 이제 오프닝 때 하고 마지막 때 이제 대꾸내듯이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된 세상에서 천국에서 시작을 해서 다시 이제 이 현생을 열심히 살고 결국에 다시 또 거꾸로 되면서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로 좀 보여드리려고 그리고 이제 질문 주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 궁금해하고 또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의도적으로 좀 만들어 넣었던 장면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에 약간 이상한 앨리스의 토끼골 들어가는 것처럼 쏙 들어갔다가 또 빠져나오는 우화 같이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끔찍하기만 한 비극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서 되게 집중이 되는 오프닝과 엔딩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질문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관객분 손을 많이 들어주는데 조금 그 아래 사이드 계신 분 드릴게요. 네, 뒤쪽에서 마이크 전달 드릴 겁니다. 이 영화 저는 지금 네 번째 보고 있거든요. 첫 번째 봤을 때는 조금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반복될수록 좀 내면을 보게 되는 면이 좀 많아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호원 배우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시사에서 맡기만 하는 게 아니냐면서 액션 좀 잘 할 수 있는데라고 그때 어필을 하셨는데 그 액션을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증명을 액션 이런 표정이나 행동이나 뭐 하나 해주실 수 있으신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올라가세요. 증명이요. 사실 거짓말이었습니다. 자신 없고요. 농담이고 증명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생각나는 에피소드는 영화를 거의 다 찍고 나서 제가 감독님한테 사실 저도 액션 좀 자신 있는데 액션이 없어서 맡기만 해서 좀 아쉽다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말씀드렸더니 진짜 말씀해 주셨으면 넣었을 텐데 약간 이렇게 말씀하셔서 약간 말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사실 이제 저희 홍 배우님이 저희 어려운 영화에 출연해 주신 점 너무 고맙고 감사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홍 배우님의 또 전사들 신체 전사 다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 영화에 이제 그런 또 뛰어난 그 개인의 장점들이 있는데 제 영화를 좀 더 잘 만들기 위해서 홍 배우님한테 그런 부탁하는 게 좀 신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상황에서 홍 배우님이 고민하는 지점들이 좀 많이 있었던 걸 제가 좀 듣고 있었고 그때 영화에 출연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잘하는 부분들을 영화에 좀 살리려고 유도와 뭐 무식가의 어떤 즐거운 한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를 좀 보여달라 좀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뭐 지금 같았으면 좀 부탁했을 것 같긴 한데 그때는 배우님한테 제가 좀 신뢰라고 생각을 하고 오롯이 이제 이 캐릭터 무식이라는 연기에 또 몰입을 하시고 계시고 제가 이제 의도했던 것보다 이제 저한테 오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해보고 싶습니다. 좀
뭐 염색도 좀 해보고 싶고 해가지고 아 그럼 머리만 염색하실 줄 알았는데 눈썹까지 염색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열정을 보여주시니까 사실 그것만으로 저는 너무 감사하고 고마우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제가 그래서 요청 안 드렸던 거지. 다음에 제가 아까 장사님 얘기했죠, 그죠? 그때는 한번 또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꼭 되게 섹시한 액션 영화 한번 꼭 찍으셔가지고 이원 배우님 캐스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형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실례가 될까봐 부탁 안 하셨다고 했는데 한번 촬영 중간에 그 다트 던지는 장면 있잖아요. 그 던지고 좋아할 때 춤 잘 추시니까 춤 한번 그때 보고 굉장히 신뢰되시는 말씀을 저한테. 그러니까 전혀 춤 잘 추시니까 다트 던지고 좋아할 때 뭐 덤블링 한번 이런 얘기 하셔서 제가 그랬던. 네. 근데 지금 말씀 되게 예의 바르게 하시는데 되게 착한 척하는 스타일이시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좀 기억이 잘 안 나지. 그래도 혹시 이 자리에 멀리서 오신 분 계세요? 부산에서 오신 분? 아, 정말요? 네. 정말요? 부산에서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네. 아 진짜요? 그러면 이따가 포스터 하나 선물로 네, 부산 분에게 주면 좋을 거예요. 다른 관객분 질문 제일 앞줄에 한번 드리고 스태프분 바쁘신 분한테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국은 없다. 오늘 저도 4번째 영화 보고 있는데 너무 잘 봤고요. 좀 이원 배우님하고 그리고 박주철 배우님 두 분 동시에 다 질문을 해주셨으면, 아니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일단 두 분이 같이 사는 집이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청소도 안 하고 뭐 방바닥도 되게 지저분한데 그 와중에 딱 한 번 이제 빨래하는 신이 나오는 게 미란이가 왔을 때 그 빨래를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엔 이미 그때부터 같은 가족이라고 받아들였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혹시 그 빨래는 누구 거였는지 궁금해요. 빨래 양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집에 그렇게 이불이나 옷이 많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봐서요. 혹시 그 미방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었던 그 의류나 이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좀 상상이 돼서요. 궁금합니다. 어려워서 나부터 하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바닷가고 마당도 있고 이 나름 주택이잖아요. 거기가 이렇게 오션 뷰에 어떤 일이 있었던 그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둘이 있으면서 둘은 실제로는 가족이 아닌데 되게 가족이 그리워질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제가 배우로서 들어갔을 때. 그리고 제가 실제로 뭐 이런 얘기는 사담이지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고 원래 그 엄마가 살고 계시던 부산 집을 어떻게 정리를 못하고 그대로 있어요. 거기로 혼자서 이제 영화 촬영할 때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 똑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옛날에 그 집에 그 온기라든지 공기가 느껴지지 않고 근데 집기나 그 안에 이불이나 이런 것들이 엄마 아빠가 다 계실 때 있던 것들이 이렇게 농 안에 들어있고 근데 그거를 계속 사용하지 않으니까는 냄새도 좀 나고 습기 차가지고 사람이 안 살면 온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방집에 있던 어떤 이불이 뭐 반기는 손님은 아니지만 우리 집에 어떤 손님들이 왔기 때문에 꺼내서 좀 이렇게 빨래를 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어설프지만 대접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아프고 막 이러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건 정말 각자 생각하기 나름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꼭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배우로서는 어찌됐건 연기를 해야 할 때 저도 현장에서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둘이 사는 집인데 이제 너무 많다 뭐가 근데 어찌됐건 모르겠어요. 소품팀이나 이런 팀에서는 그 이제 어찌됐건 그 그림을 위해서 이렇게 뭐가 많은 게 좋아서 준비를 해주신 거였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때 그 순간 그냥 저 혼자 생각하기로는 집이 이제 배우는 이제 연기할 때 이런 상황들을 정당화하고 연기를 해야 몰입이 되니까 집이 이제 난방이 잘 안 돼서
이불이 많이 필요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웃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웃네.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냥 어느 부분이든 웃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빨래를 하는 행위 자체는 사실 그때는 그런 생각 안 했던 것 같은데 평소에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연기할 때 그 어떤 캐릭터가 저희가 당연히 이제 더러울 것 같잖아요. 뭐 근데 그런 더러울 것 같은 사람들이 어떤 뭔가는 좀 결벽증이 있거나 막 그런 부분들이 좀 캐릭터를 재밌게 만든다 생각하는데 이거는 사실 지금 만들어낸 어떤 있어 보이려고 하는 대답이거든요. 더 크게 웃어주시죠. 그래서 2부 이렇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금 만든 거 치고는 굉장히 그럴듯했습니다. 네. 이제 질문 너무 잘 주셔가지고 이제 배우분들 너무 재밌게 해주셨는데 이제 영화를 보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거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사실 그 집이 과거 해상전에 나올 때 엄마랑 처음 들어온 집이거든요. 이제 엄마가 이제 좀 잘못된 선택을 하시고 이제 1도 2도가 둘이 남아 있는데 2도가 사실은 이제 다른 데가 살아도 되는데 이제 아까 극 중에 우식이가 형 안 먹고 아닌 거 안 쓰고 해가지고 돈 모아서 뭐 하는데 했죠. 그 집을 사서 그 형이 돌아올 때까지 거기에 사실은 버티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자라있을 때까지 그 오래된 뭐 빨래가 됐든 뭐 옷이 됐든 이런 것들이 많이 누적되어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했었는데 제가 그걸 배우분들한테 지금까지 설명을 안 드렸던 거였어요. 이제 시나리오상의 설정은 사실은 이제 유도가 그 집에서 엄마를 기다리듯이 동생을 기다리고 있는 그 공간들 때문에 변하지 않고 거기 나이가 쓰러지는 것 같은 그 오션뷰 주택에서도 버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관객과에 대하고 안 했으면은 배우분들도 아예 모를 뻔했는데 다들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즐겁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시간이 벌써 다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또 개봉 전인데도 여러 번 봐주신 분들이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마 개봉 전에 감독과 배우님들께 되게 큰 응원과 힘이 되셨을 것 같고 저희 또 같이 단체사진 찍는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 배우님들 감독님과 함께 오늘 사진도 추억을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NK 콘텐츠나 이런 SNS에서 퍼가실 수 있도록 준비해드릴 것 같습니다. 사진 찍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스페셜 프리미어 뮤비를 함께 해주시는 감독님과 배우님들 관객분들에게 끝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처음 인사와 마찬가지로 여기 이 자리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 번 보신 우리 두 배우 팬분들한테도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뭐 앞으로 이 영화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이제 지금 보신 부분들에서 이제 좋은 부분들만 긍정적인 기억하셔가지고 좀 많이 입소문도 내주시고 좀 해주시면은 저희 배우분들이 이제 뭐 저희도 저지만 또 더 좋은 영화에서 큰 영화에서 또 계속 많은 분들하고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고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반복된 얘기지만 긴 시간 진짜 조금 보기 어려운 영화 이 귀한 발걸음 해주셔가지고 오랫동안 앉아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기회가 돼서 다음에 또 꼭 다시 만나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좋은 기억은 빨리 잊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소문 좀 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반복되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요즘에 영화 보기가 사실은 너무 쉽고 편하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영화 편하게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 오는 날에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도 영화 좋아하는데 영화관 갈 때마다 혼자 볼 때도 많고 10명 남짓 이렇게 볼 때가 많아서 속상한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많이 뭐 이 영화뿐만 아니더라도 영화 많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은 6월 25일에 전국 극장에서 개봉하니까요. 여러분들 영화의 여정에 많은 응원과 힘을 실어주시면 무대에서 감사합니다. 계획은 없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깐 정리하고 감독님 배우님들 관객분들과 함께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무대 인사 계획은 없습니까? 네.
1월 29일에 저 명동에서 한 번 더 이제 지휘 자리가 한번 있을 것 같습니다. 오후 3시에. 지기 말고 무대 인사 무대 행사는 저는 지금 계획은 없는데 이제 배우 하시죠. 네, 대선 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랑 배우님들 앞쪽으로 고객님이랑 같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배우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선수들 앞에서 민망하지만 정말 긴 시간 앉아 계신다고 너무 고생하셨어요. 예. 따로 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요 앞쪽에 앉으시면 되겠죠? 감독님이랑 배우님들. 네. 저희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